그녀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침묵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자의 침묵을 산불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연기만 보이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 오지 않을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형제여, 이것은 단순히 말이 없는 공백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려는 신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괴로움이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부여한 의미 때문이라면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은 그저 하나의 시험이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착각하여 그 짧은 멈춤을 오해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필사적으로 대답을 구하는 대신 그 불확실성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데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당신은 그 침묵이 그녀가 아닌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폭로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중심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호한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줄 실용적인 도구,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원칙들입니다.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침묵을 위협이 아닌 당신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기회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거리두기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6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른 사람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쉽지 않을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시작합시다.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그녀의 침묵이 말다툼보다 더 아프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조금 뼈 아프지만 진실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녀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시험입니다. 그녀의 시험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통제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지점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무너집니다.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백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항상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감추려는 모든 것을 확대해 보여주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당신은 횡설수설하며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왓츠앱에 접속해 있는지 확인하며 절대 보내지 않을 연애편지 같은 긴 글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안정감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메시지보다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당신은 그 소리에 휘둘릴지 아니면 통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침묵을 거울의 방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반응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비춰줍니다. 당신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저항함으로써 강해진다. 그 불편함, 그 공백을 견뎌내는 것이 당신을 남들과 다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단지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그녀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만약 진정한 평화가 그녀의 대답이 아니라 그녀의 침묵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번에 침묵이 찾아오면 깊게 숨을 쉬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산책을 하십시오. 그 공백을 당신의 목적과 목표로 채우십시오. 그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만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기 시작하십시오.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장 연락을 끊는다면 그녀가 그것을 알아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대답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자존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충분한 감정적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아프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성숙도, 당신의 성장, 그리고 내면의 통제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너무나도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에 치유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여.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만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너지지 않고 침묵을 듣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패턴을 깨십시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강인하게 대처하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녀의 우선순위일 뿐입니다. 그녀의 침묵이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거리두기를 일종의 처벌로 해석합니다. 마치 그녀가 감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그녀의 선택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평화, 성장, 정신 건강을 찾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정확히 똑같이 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내팽개치는 것,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답장을 할까봐 당신의 계획을 미루는 것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일상을 취소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자신의 내면의 숲을 가꾸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녀가 와서 당신의 마른 잔디에 물을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그녀의 침묵에 대해 1000가지 이유를 지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마치 사랑의 셜록 홈즈라도 된 것처럼 모든 침묵을 해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당신 자신, 당신의 몸, 마음, 그리고 목표에 더 집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미뤄뒀던 전화를 걸고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고 그 프로젝트를 끝내십시오.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두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녀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정의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녀가 남긴 빈자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캔버스이며 그 위에 무엇을 그릴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애원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너무나도 크고 강렬하게 울려 퍼져서 다른 사람의 침묵 따위는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이끌고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무관심 또한 하나의 의사소통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한 말보다 하지 않은 말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그 침묵은 무언가가 꺼져가는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네, 어쩌면 그녀는 흥미를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프겠지만 그것은 변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잔인한 진실만큼 당신을 더 빨리 자유롭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것은 당신 자신의 헛된 희망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녀의 메시지에 더 이상 감정이 없고 답장은 점점 늦어지며 예전에는 웃음과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짧은 단답형, 핑계, 그리고 공허함만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변화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것이고 당신이 여전히 과거에 좋았던 모습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상을 전환해 보십시오. 동정심 때문에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습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 곁에 있기를 선택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을 꺼져가는 불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씨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온기가 사라집니다.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길 바라며 남은 재에 계속 입김을 불어넣는다면 연기만 뒤집었을 뿐 결코 빛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완벽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고 2배로 노력하면 그녀의 관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매달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애원하거나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관계를 살려보려다 당신의 내면이 희미해져가는 것을 느낀다면 애정을 담아 충고합니다. 멈추십시오.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할 작정입니까?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계속 매달릴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 내면의 폭풍우일 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상처가 될지라도 동시에 당신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하는 행동이나 하지 않는 행동의 모든 것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가움이나 거절이 아니라 감정적인 생존을 위한 침묵도 있습니다. 단지 에너지가 없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며 무언가를 공유할 여유가 전혀 없는 날들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무시가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누군가와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답장이 늦어지면 당신의 머리는 온갖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화가 났나? 이제 내가 싫어졌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불안, 스트레스, 슬픔, 불안감, 트라우마 등 자신만의 내면의 유령들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탓하고 불안하게 반응하며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다가가기는커녕 그녀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올 때 당신은 하늘을 향해 소리치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산을 펴거나 비를 피할 곳을 찾을 뿐입니다. 감정적인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지만 당신 자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대답과 빠른 설명을 원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도 무언가를 정리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당신조차 답을 모를 때 세상이 당신에게 대답을 강요한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그녀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위기에 빠지는 대신 선을 넘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묵묵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거리를 달려서 좁힐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묵 또한 하나의 언어입니다.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에고가 아닌 차분함 속에서 그 침묵을 듣는 법을 배운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통과해야만 하는 침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당신 또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거리두기가 당신의 몰락이 아니라 당신이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힘을 일깨우는 부름으로서의 침묵. 그녀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기회라면 당신의 진정한 힘과 다시 연결되라는 무언의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남자들이 거리를 두는 것을 더 매달리라는 신호로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공백이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부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찾으라는 부름 말입니다. 그녀가 멀어지고 답장이 없을 때 스스로의 침묵 속에 머무는 대신 당신은 불안, 메시지, 핑계, 설명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더 매달릴수록 당신은 스스로에게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텅 빈 생각과 결정들 속에서 홀로 남겨진 그 불편한 순간들에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인격이 단련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침묵은 적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훈련장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공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 존경할 만한 남자인가? 쫓아다니는 것은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집중, 방향, 그리고 목적입니다. 즉,
그녀가 곁에 없어도 나는 계속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답하지 않아도 나는 성장한다.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지고 소음을 제거하며 당신의 길과 더 이상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십시오. 일찍 일어나고 휴대폰을 끄고 목표를 적고 미뤄왔던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기다림의 일상을 깨부수고 무언가를 구축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드십시오. 진짜 변화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알림을 기다리며 화면만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할지 고민하는 대신 당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을 때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 남자. 휴대폰을 감정의 신탁처럼 쳐다보며 살지 않는 남자. 타인의 관심이 아니라 자신이 쫓는 비전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남자가 되십시오. 지금이 바로 남들과 달라질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침묵 앞에서 무너지지만 당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답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다면 똑똑히 들으십시오. 누군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에너지가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미 무엇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자각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바라봐 주길 바라는 그 눈빛으로 당신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받고 싶은 그 존중의 크기만큼 당신 자신을 중요하게 대우하십시오. 다음에 불안감을 느낄 때는 그것을 추진력으로 바꾸십시오. 피해왔던 불편한 전화를 걸고 피곤하더라도 헬스장에 가십시오. 하루쯤 휴대폰을 끄고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건설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그것은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무적의 상태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진정한 강인함을 드러냅니다. 쉬운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방해물도, 인정도, 박수갈채도 없이 오직 당신 자신과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바로 그 텅 빈 공간에서 드러납니다. 그녀가 침묵할 때 수많은 남자들이 무너지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답장이 없지? 어떻게 그녀를 되찾을 수 있을까? 묻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인격이 시험받는 순간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휴대폰이 조용하고 메시지가 오지 않으며 어떠한 관심이나 연락도 없을 때 말입니다. 오직 당신,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의 결정만이 남습니다. 그대로 마비될 것입니까? 자신을 망칠 것입니까? 심연으로 가라앉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침묵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까?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무엇이 비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 거울 속에 불안, 절망 또는 공허함이 비친다면 당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분함, 집중력, 그리고 명확한 방향이 보인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고 증인도 인정도 없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된 가면 없이 진정으로 진화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응원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외부에서 당신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당신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보이고 인정받고 검증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외부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관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 규율, 그리고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바로 그 침묵의 순간에 가장 강해집니다. 바로 그곳,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침묵이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성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말이 없다는 것을 넘어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침묵이 당신 앞에 가져다 놓은 거울에 대해, 그리고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가르침으로 가득 찬 그 멈춤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이 길이 그녀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오지 않고 메시지도 없으며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아프게만 했던 모든 침묵이 이제는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듯이 이것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규율, 당신의 집중력, 그리고 당신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존경을 이끌어내는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진정한 전사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댓글에 수업을 마쳤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영상의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이 6가지 진실 중 오늘 당장 실천할 준비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가치를 더해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당신의 성장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외부의 침묵이 아무리 깊고 무겁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얼마나 강하게 배우느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집중하며 무엇보다 당신의 본질에 충실하십시오.